경기지도사 전문강사 이노겸입니다. 모의고사 10회 6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연도 경우 취약성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반대방향 차량의 위해 가능성, 고정된 연도의 취약성, 위해 기도자 은신과 접근상 어려움, 폭발물 사용의 용이성. 이건 질문 자체에 지문 자체에 답이 있죠. 연도 경우의 취약성이라는 말은 경호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취약성입니다. 어렵다는 것이죠. 경호하기 굉장히 어려운 점. 다시 말하면 공격자 입장에서 보면 공격하기 용이한 점을 말합니다. 자, 연도 반대방향 차량의 공격 가능성이 항상 상존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된 연도의 취약성. 도로는 말이죠. 너무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도로는 가만히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어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도로, 예비도로 뭐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대체로 어느 도로로 올 것인지, 대상자가 어디로 올 것인지 대충은 예상할 수 있어요. 특히 대통령이라면 대상자가.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니까 위험합니다. 위해 기도자 은신과 접근상 어려움. 자, 이 도로 연도에는 말이죠. 수많은 고층 건물들이 있죠. 그 다음에 많은 뭐 공전화 박수도 있고, 뭐 상가 건물도 있고, 뭐 주변에 아파트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위해 기도자 공격자가 은신하거나 접근하기 굉장히 쉽고, 또 많은 군중들이 모이니까 더욱더 쉽습니다. 어려면 쉬워요. 그러니까 3번이 틀렸죠. 폭발물 사용의 용이성. 당연히 폭발물 사용하기 쉽죠. 보스턴 마라톤 대회 때 밥솥 폭탄을 사용했죠. 뭐 어떤지 폭발물을 만들어서 사제폭탄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 도로에 갖다 설치해 놓으면 뭐 폭발하는 거죠. 간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 2, 4가 연도 경우의 어떤 문제점, 취약성입니다. 연도 경우가 어려운 점이 되겠습니다. 7번. 연도 경우 교통관리 3대 원칙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행사장 및 연도 취약 지점의 구급차, 소방차 등 대기 조치, 지정된 속도 관리, 경호 교통관리가 필요한 주요 지점의 확보, 신호기방 또는 순간 통제의 시점. 연도 교통관리 3대 원칙은 STP 원칙이라고 했죠. STP. S는 스피드입니다. 정해진 속도를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것이 연도 교통관리 원칙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경호처장이 시내 주행, 부산 서울 시내 시내 주행은 오늘 경호 제대는 80km를 유지해라 시속. 그럼 80km로 빼줘야 됩니다. 60km면 60km 해줘야 됩니다. 100km면 100km. 고속도로에서 150km 밟아라. 150km 밟아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그 고속도로 순찰대장을 잠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대통령 경호 제대가 왔는데 경호처 관계자가 160km 유지하라 해서 160km 밟았습니다. 제가 고순대장 차를 타고 그때 그랜저 2.4 각근에 있었는데 160km 밟아가 선구차죠. 선선구차로 제가 에스코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정된 속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T는 타이밍이죠. 신호를 개방하거나 신호를 통제하는 어떤 시점을 잘 잡아라는 얘기입니다. 이 타이밍입니다. 그걸 잘못 잡으면 개판되는 거죠. 연속으로 차량을 못 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STP, P는 핀 포인트입니다. 주요 지점이죠. 교통관리가 필요한 주요 지점을 미리 확보해라. 예를 들면 주로 상거리, 사거리, 오거리가 되겠죠. 교통이 혼잡한 지역. 요 2, 3, 4가 3대 원칙입니다. 행사되면 연도 취약점에 구급차, 소방차를 대기 조치한다. 이거는 연도 경호의 하나의 어떤 원칙, 연도 경호의 교통관리가 아니고 연도 경호의 하나의 요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보세요. 연도 교통관리죠. 행사장 및 연도 취약지점의 구급차, 소방차를 대기시 조치한다. 연도 교통관리 요령이죠. 자, 여기 들어있습니다. 자, 3, STP 원칙 알아두시고요. 8번. 다음 중 올바른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이거 박생 문제 어렵다 그랬죠. 경호 원칙 중에서 치밀하고 철저한 경호계획 수립과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은 두뇌의 경호 원칙이다. 맞죠? 두뇌의 경호는 뭐라고 했습니까? 경호계획을 철저히 수립을 해야 되지만 아무리 계획을 잘 수립했더라도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는 현장에 있는 경호원의 순간적인 판단, 센스. 그죠? 이게 중요하다는 게 두뇌 경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돌대가리는 경호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목표물 보호전의 원칙은 보안 유지의 원칙, 경호 대상의 분리 원칙이라고 한다. 요거는 제가 강의는 안 했지만 목표물 보호전의 원칙은 경호 대상자를 공격자로부터 떨어뜨려야 된다는 분리원칙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안 유지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보안의 원칙하고는 좀 달라요. 보안 유지의 원칙. 그러니까 경호 대상자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해라.
보안유지 원칙하고 비슷한 보안유지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알아두시고요. 맞습니다. 대상자에게 긴급상황 발생시 경우 영호는 무기 등을 사용하여 공격자를 우선적으로 제압해야 하는 원칙은 방어 경호 원칙이다. 자, 무기를 사용해서 우선적으로 제압해야 되는 원칙은 방어 경호 원칙이 아니죠. 방어 경호 원칙은 제압하지 말고 방어 대피하는 게 방어 경호 원칙이죠. 틀린 겁니다. 경호 대상자 활동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공격자 접근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안을 유지하고 침묵 속에서 타인의 눈에 잘 띄지 않게 활동하는 것은 목표를 보호하는 원칙이다. 앞에 목표를 보호하는 원칙이 나왔는데 그건 아니죠. 이거는 은밀 경호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니은 두 개가 맞네요. 기억, 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다음 중 경호계획 수립 시 방침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약간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방침에 포함되지 않는 것. 자, 방침에 포함되는 걸 알아야 되겠죠. 국민의 지지와 협력의 정도, 책임구역의 명시, 예상되는 돌발 사태 및 문제점, 이동 및 철수 계획, 일반 근무 수칙, 특별 근무 수칙입니다. 아마 이건 여러분 좀 어려울 거예요. 자, 방침에 포함되지 않는 거 일단 여러분 앞에 공부한 거, 제 문제, 영상 문제를 공부한 것만으로 어쩌면 답을 풀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일단 보세요. 이동 및 철수 계획은 경호 계획 6가지 요소 중에서 어디 속한다고 그랬습니까? 행정사항 또는 행정 및 보고에 속한다고 그랬죠? 이동 및 행정사항이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각종 근무 수치, 이거 행정사항에 속합니다. 오늘의 암고는 뭐다? 이거 행정사항이에요. 근무할 때는 담배를 피우지 마라, 잡소리 하지 마라, 휴대폰을 보지 마라, 이런 것도 다 근무 수칙에 들어가는 겁니다. 무전을 잘 들어라, 무전은 최소한만 송신해라, 이런 거 다 근무 수칙에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다 행정사항이 됩니다. 리을, 미음은 행정사항에 속합니다. 요 기역, 니은, 디귿은 다 방침에 속해요. 자, 포함되지 않는 거 리을, 미음이니까 두 개가 일단 답입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경호계획은 여러분 6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경호계획에 포함된 요소, 경호계획서를 수립할 때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상황입니다. 두 번째, 임무. 여기 나왔습니다. 임무. 세 번째, 실시. 네 번째, 행정사항. 다섯 번째, 지휘통신. 여섯 번째, 불허이라고 그랬죠. 제일 첫 번째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개요, 목적, 방침. 개목방, 개목방이에요. 개목거리방. 상황은 오늘의 경호 계획의 개요. 그 다음에 오늘 경호 계획의 개요. 그 다음에 경호의 목적. 이번 경호의 목적. 그 다음에 경호의 방침입니다. 이 방침이라는 것은 뭐냐면 경호 최고 책임자가 이번 경호를 할 때는 이러한 어떤 원칙에 있까지 이런 방침에 있까지 이 방침 하에서 세부 계획을 수립하라는 그런 큰 틀을 제시해 주는 것을 방침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최소 인력으로 최대 효과를 거둔다. 예를 들면 경비 인력, 경호 인력을 너무 많이 투입하지 말라는 뜻이죠. 경호 경비 인력 많이 투입하면 경호 안전 보장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투입하려고 하면 경호 공무원도 피곤하고 경찰 공무원도 피곤하죠. 치안에 공백이 올 수 있습니다. 국민 불편을 최소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도 경호할 때 차선이 편도 5개 차로인데 5개 다 통제하면 아주 연도 경호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국민 불편을 최소하라고 하면 대통령이나 누가 이동할 때 진행 방향 2개 차로나 3개 차로만 확보하고 나머지 차로는 일반 차량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이게 국민 불편 최소화입니다. 그렇게 하면 국민의 지지와 협력을 얻기가 수월하다는 뜻이죠. 국민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안전 확보에 신경을 써라 하면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 차로를 다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취임식할 때는 진행 방향하고 반대 방향 차량 둘 다 완전히 차단하죠. 그 100판을 만든다고 그래요. 경찰에서는. 자, 그 다음에 행사장 경우와 연도 경우의 종류를 명시하면서 거기에 책임구역을 반드시 표시해라. 명시해라. 책임구역을 명시해라. 이거 방침 들어갑니다. 경호 정보활동과 보안활동을 강화해라. 정보를 철저히 수집하고 보안이 유지되도록 해. 보안을 잘 위해서 새지 않도록 해라. 그 다음에 예상되는 돌발 사태와 문제점이 뭔지 정확히 파악해라. 이 돌발 사태 문제점은 정보활동을 통해서 파악이 되겠죠. 이런 것들 일종의 방침에 속하는 것이에요. 자, 이 새로운 문제인데 알아두셔야 되겠죠? 10번입니다. 경호 임무 수행 8단계 절차에 따를 때 그 절차와 내용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통상 임무 수행 단계 일지작성 계시죠.
동사 임무를 수행하다 명령이 하달되면 일제학생 개시합니다. 맞습니다. 행사 일정 파악, 경호 대상자가 참석 한계 및 선물. 경호 대상자가 어디까지 어느 행사까지 참석하고 선물 누구한테 어떤 걸 줄 것인가. 이거는 세부적인 내용이죠. 이거는 일정이 아니고 연락및 협조에 속합니다. 이거 틀렸네요. 연락및 협조의 구축, 경호 대상자 수행원들의 편의시설. 편의시설은 무조건 연락및 협조죠. 대상자 수행원의 숙박시설. 이거는 말이죠. 일정에 속합니다. 편의시설은 연락및 협조에 속해요. 맞습니다. 2단계 계획, 책임의 분배 및 경호원의 수동, 동원 자원의 분배. 자, 2단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선발 경호팀이 현장에 갔다 온 현장 답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일 처음에 세웠던 1단계 포괄적 계획과 선발 경호팀 현장 답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지막 책임의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경호원의 수와 장비를 뭘 동원할 것인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이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바로 2단계 계획, 구체적 계획, 실제 계획이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10번은 2번이 틀렸다. 자, 오늘 이번 시간은 10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